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방금 영상 올렸는데 지금 핸드 리뷰 영상을 하나 더 올리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영상 중에서 정말 제가 못했다고 느낀 스팟이 있어서 이걸 솔버를 돌려보다가 제가 못한 거 피드백 말고도 이 핸드 상황 자체가 좀 이야기할 게 많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핸드인지 다시 한번 보죠. 이 4번 테이블 핸드고요. 43스틱 오픈했고 BBB에서 일단 저는 여기서 뭐 백도어 가지고 시베트 해도 되는데 체크했어요. 체크하고 턴 FD를 픽업했는데, 제가 여기서 처음에 이 세션 할 때 당시에는 워낙 드로우도 많고 뭐 사실 뭐 하트 드로우, 클럽 드로우, 겉샷, 양차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드로우를 베팅하는 거는 아무래도 오버블러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책을 한 건데, 이게 사실 되게 큰 실수였죠. 왜냐하면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4하이로 체크하고 되게 혼자서 끙끙 앓는 게 보일 거예요. 당연히 끙끙 앓을 수밖에 없죠. 4하인데 그죠? 체콜하면 뭐 리버에 쇼다운하면 당연히 질 텐데, 플러스 그렇다고 체크레이스 하기엔 에퀴티가 9이니까 그렇다는 건 체크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버벳을 하는데, 일단 이 오버벳 레인지를 보면요, 그냥 FD만 쭉 볼게요. 플러스 드로우들 중에 쇼다운이 없는 FD들 위주로 많이 퓨어 오버벳을 합니다. 왜냐하면 OP에서 플레이하기 더 어려우니까, 체크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제 생각보다 FD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배럴을 한다는 거. 콤보 드로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 다치면 오버블러프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대신 이런 에이스 X 수립들을 체크를 하는데 요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일단 그러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보시면 이런 6하이들 뭐 5하이들 이런 것보다 퀸하이 같은 건 그래도 책이 있죠. 뭐 당연히 조금 더 OP에서 책해도 플레이하기 편한 면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사실 피드백은 끝났어요. 1차적인 피드백은, 아 43 클럽으로 책을 한 게 정말 쓰레기 같았구나 라고 피드백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핸드는 조금 더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요런 핸드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플러스 이게 어쨌든 에퀴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다가 에퀴티가 60이 넘죠. 에이스 하인데도 그죠. 뭐 겉샷에 뭐 에이스나 퀸도 아웃일 수도 있고요. 뭐 에이스 퀸 하이도 이미 뭔가 밸류가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체크하고 체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체크를 하고 상대가 75% 딜레이 10에서 하면요, 체크레이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해도 되는데요. 체콜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안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 하는데. 그러한 이유고, 그렇다면 또 반대로 이런 에이스 5수딧, 에이스 4수딧, 에이스 3수딧 같은 경우에는 또 배럴 빈도가 되게 높죠. 다 또 퓨어 오버벳이죠. 엄청 오버벳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책을 한다 치자. 그러면 이런 에이스 5스틱이나 에이스 4스틱 같은 게 지고 있는 핸드한테 책백을 당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핸드를 먼저 죽일 수 있다. 즉각적인 폴드 에퀴티를 조금 더 원하는 핸드들이다. 그냥 FD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핸드들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좀 더 불편하단 말이에요. 스텝을 맞아도 불편하고.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해야 될 거는 이제 이게 너플러스 드로우라는 점인데요. 너플러스 드로우 자체는 상대의 다른 드로우들을 전부 다 도미네이트 하고 있죠. 그래서 클럽이 뜨면 개꿀이에요. 상대가 플러시 같이 되면 이거 쿨러라서 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팟을 미리 키워놓는 것 자체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따라서 오버밴 레인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자, 이 에이스 8 수딧, 에이스 9 수딧은 뭘까? 얘네랑 또 다르죠. 얘는 또 콤보 드로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슈다운 밸류가 더 높아서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게 배럴 빈도가 아예 없잖아요. 거의 100% 체에 가까운데, 그렇다는 건 이 핸들을 배타는 건 꽤 큰 실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딥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 사실 8이랑 9가 일단 블락커가 되게 안 좋아요. 보면은 이 보드 텍스처 자체가 킹 7, 2, 10인데 8, 9가 양차죠. 8, 9가 양차라는 얘기는, 그래서 오버뱃을 갈기면 이런 거 양차가 콜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니까 에이스 하이로 오버벳 했는데 8, 9가 콜하면 좋죠. 그죠?
물론 아웃가 얘네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에이스 8, 에이스 9는 얘네들 블락해요. 동시에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이 콤보 드로우가 있어요. 콤보 드로우 보면 퀸 9, 잭 9, 잭 8, 9, 9, 6, 뭐 8, 6 이런 거. 그러니까 페어 플러스가 아니죠. 거스샷 플러스 FD 아니면 뭐 퍼플의 양차 이런 핸드들이 이제 너 플러스 상대로 사실 되게 안 좋은 핸드들이에요. 왜냐하면 얘네가 에큐티가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너 플러스한테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콜을 받으면 좋은데 또 이 에이스 8, 에이스 9는 이걸 블락합니다. 보면은 잘 보면 다시 콤보 드로우를 보면 9, 9, 8, 9, 8 다 9나 8로 구성이 돼 있죠. 당연하죠. 왜냐면 양차가 8이나 9니까. 그러함에 따라 이걸로 배럴 하면요. 이걸로 만약에 오버벳을 갈기잖아요. 에이스 9나 에이스 8로 오버벳 갈기면 이렇게 콜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긴 핸드는 폴드 시키고 지는 핸드한테 콜을 받아야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목적에서 이제 이 에이스 4, 에이스 5, 에이스 3이 콜 이렇게 오버벳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8, 에이스 9 같은 경우는 이렇게 뱉해봤자 굉장히 상대의 많은 콤보들을 어마어마하게 블락하기 때문에 그냥 다 밸류만 콜할 거예요. 페어의 비중이 훨씬 높겠죠.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체크하는 게 낫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버까지 개념을 넓혀보면요, 오버벳을 할게요. 그리고 콜하고 4가 떨어집니다. 4가 블랭크죠. 따라서 이런 FD들은 다 기법합니다. 에이스 FD들 뭐 당연하죠. 사실 되게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 스팟이고 이렇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 상대가 블러프 해야겠죠. 98 9하이 팩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뭐 잭 8 스tit 콤보 드로우들, 퀸 8 스tit, 뭐 퀸 9 스tit 뭐 이런 거. 뭐 퀸 아이들은 그나마 쇼다운이 있어서 책백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거는 다 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오버벳 하고 리버에 도달을 해도 얘네가 블러프한 레인지를 블락해서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핸드일 거란 말이에요. 에이스 9, 에이스 8이.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여기서 60%를 내가 스텝을 하잖아요. 저희가 오버벳 쓰고 되게 큰 사이즈 썼어요. 지금 175%. 그리고 체크하고 60% 맞았는데 에이스 아이들을 콜을 합니다. 퓨어 콜이죠. 재밌죠? 에이스 3 스tit, 에이스 5 스tit, 에이스 6 스tit 다 콜해요. 그리고 에이스 8 스tit 뭐 빈도 콜이긴 한데 폴드에 가까워졌어요. 폴드 반, 콜 반이죠. 얘가 더 쇼다운이 조금 더 높긴 할 텐데 이건 콜하고 이건 폴드 한다는 건 당연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블라커 개념이 들어간 거겠죠. 에이스 9가 없는 이유는 내추의 솔버는 100% 책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 에이스 8조차 아주 낮은 빈도로 존재해도 콜을 잘 안 한다. 히어로콜을 못 한다. 얘는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게 블라커 개념 때문에 그래요. 5나 뭐 5나 3 이런 핸드는 상대가 턴에 콜한 레인지를 전혀 블락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러프 레인지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9나 8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에이스 8, 에이스 9 스티스로 턴에 오버벳 하는 건 굉장히 큰 실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거는 여기서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특히 빅블라인드 대 스몰 블라인드라서 더 복잡한 게 있는데, 인게임에서 이거를 다 따져가면서 할 수 있냐? 없어요. 전 없다고 봐요. 그거 했으면은 프로 했죠. 이걸 누가 합니까? 아마 200방에도 없을 거고 500방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뭐 엄청 유명한 코치나 프로가 아닌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공부해두면 이런 스팟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거에서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잘 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데이터냐,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걸 따져보면, 자 여기서 이런 거 오버벳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거 이제 오버벳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웠죠. 이게 너 FD라도 되게 다르게 운영을 하는구나. 뭐 같은 그냥 너 플러시네 하고 이제 오버벳을 할 수 있는 스팟에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웠어요. 일단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저희가 오버벳하고 이렇게 스텝 맞았을 때 에이스 하이로 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근데 이게 솔버를 돌리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들 드실 거예요. 이거를 콜한다고 과연 이게 맞는 플레이일까? 이거 얘네 블러프 안 하니까 콜하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실제로 솔버에서 히어로 콜하는 것만큼 콜을 하면 웬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웬만하면 언더블러프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이게 여기서 콜한 레인지 자체가 이런 콤보 드로우들은 절대 안 죽을 거예요. 그쵸? 특히나 이런 잭 9 스틱 같은 거는 이제 레이즈 빈도까지 되게 많은데, 저는 이 175% 딜레이 시벳에 대고 블러프 레이즈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킹10 같은 건 레이즈를 똑같이 한다고 쳐도. 또한 잘 보면 퀸잭 옵스가 양차죠. 양차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있는 핸드는 생각보다 이 폴드 빈도가 높거든요. 그쵸? 이런 퀸 클럽 잭 하트, 뭐 퀸 다이아 잭 클럽 이런 거. 근데 아마도 인게임에서는 그래도 양차니까 IP에서는 특히 인포지션에서 더 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함에 따라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 퀸잭이 블러프 스텝까지 오히려 오버블러프 스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퀸아이는 기브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 따라 우리는 생각보다 오히려 오버블러프 하는 이 스팟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리버에서. 혹은 적어도 솔버만큼 스텝이 나오는, 그죠? 이런 거 구하이 기브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구하이를 기브업한 놈이 있다, 그럼 그 친구는 마크에서 평생 그냥 따먹으면 되기 때문에, 아 얘는 블러프 절대 안 하는 애구나 하고, 이제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이만큼 블러프는 최소한 하지 않을까, 그죠? 심지어는 뭐 오히려 밸류벳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벳 상대로 조금 더 로우 스테이크로 내려보면 이런 킹 페어들 이런 거 밸류벳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오버벳 크게 맞춘 다음에 IP에서. 그럼 더 레인지 구성상 블러프가 많은 상황이 되겠죠.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이런 에이스아이 콜을 알아둔다면 이 스팟 자체는 되게 괜찮은 스팟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히어로 콜하기에 좋은 스팟이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건 요 에이스 4거든요. 요 에이스 4 이거는 책셔브가 있죠. 이거 블러프로 돌릴 수 있는데 지금 잘 보면 4X를 돌릴 수 있어요. 4X를 5, 4, 6, 4 이런 건 왜 돌릴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60%에 대고 책셔브를 할 때 상대가 콜하는 레인지가 투페어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셋은 이미 플랍에 벳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원페어들은 사실 콜하기 좀 빡세죠. 실제로 빈도 콜이기도 하고. 아마 뭐 빈도 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사람 따라 좀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투페어는 다 콜을 한단 말이에요, 인게임에서도. 그러면 그 투페어 중에서 어떤 투페어를 블락하는 게 가장 좋냐 라는 건 이제 4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킹 7이면 플랍에 벳했겠죠, 탑 투페어. 그 다음에 킹 10이면 킹 10은 여기서 오버밴 맞아도 레이즈 합니다. 그쵸? 10, 7도 그래도 조금 더 약한 투표이기 때문에 레이즈 빈도가 적지만 레이즈가 있어요, 분명히. 뭐 물론 인게임에서는 조금 더 패시브하니까 콜레인지에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킹10은 무조건 거의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레이즈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4X다. 리버에 4를 맞으면서 투페어가 되는 경우가 제일 허다하다, 제일 많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4가 제일 좋냐, 여기 잘 보시면 킹 4 하트는 수디 콤보가 될 수 없죠. 7, 4도 똑같죠. 킹 7이 하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킹 4랑 7, 4는 클럽 콤보만 가능해요. 마코 폭불이니까 사실 되게 자연스럽죠. 턴에 오버벳에 콜하기도 좋고 리버에 투페어가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서. 물론 텐사 같은 건 하트만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쨌든 4클럽이 상대의 밸류 투페어를 제일 많이 블락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함에 따라 이 에이스 4클럽이 블러프 레인지가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스 4 하트는 그거보다 좀 덜 블락하니까 그래도 블러프 할 수는 있는데 빈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맞는 개념인지 조금 확실하게 보여드리려면요,
이거를 바꿔보면 돼요. 킹 7, 210이었나요? 네. 이걸 바꿨어요. 바꾸면 뭐 똑같이 바뀝니다. 위아래 바뀌었죠? 에이스 4 클럽이 조금 덜 셔브하는 걸로, 에이스 하트는 다 셔브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블러프까지 짤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두시면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거 이제 사실 4X는 상대 밸류 스텝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냥 블러프로 돌려버리는 게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에이스 4 옵스도 돌릴 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개념이 있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지금 설명하다가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면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여기서 오버벳에 이거 콜하는 레인지 보여드렸을 때 잭 5 클럽 이런 거 콜 안 한다고 했죠. 뭐 인게임에선 콜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트는 다 콜하죠.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냐 하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아마 뭐 되게 자연스럽게 FD들은 플랍에 더 배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째고 하트 이런 거 이미 플랍에 많이 빠져있죠. 째고 클럽은 백도어가 있으니까 물론 배설을 할 수 있는데 빈도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백도어니까. 그래서 리버에 딜레이 오버벳을 하면 딜레이 오버벳 블러프 레인지에 하트 레인지는 이미 플랍에 빠져있으니까 턴에는 클럽 레인지의 비중이 아마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콜을 하려면 어쨌든 블러프가 많은 레인지 상대로 콜하는 게 더 편하겠죠. 상대 리버에도 죽일 수 있고. 그래서 하트를 콜하는 걸로 보여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 생각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되게 두서없이 설명을 주구장창 했는데 저도 이게 맞는 개념인지 확신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뭔가 보이긴 보인다. 혹시 솔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부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있으면 그래도 이런 느낌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힘드네요. 감사합니다.